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노회상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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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유튜브로도 저희 뉴스킹 보입니다. 좀 놀라울 거예요. 지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 원래 1200분이 이제 이상 한번 썼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 계셔가지고 왕관 이미 착용을 했어요. 왕관입니다. 이거 뚜껑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왕관이에요. 뚜껑이 아니고요. 예, 줄여서 왕뚜껑이라고. 네, 왕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궁금하시는 분들 유튜브나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봐주시면 그 좋을 것 같습니다. 1200명 기준을 좀 올리셔야 되겠어요. 2,000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맨날 왕관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왕관이 귀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맨날 쓰다 보면 그냥 왕관이 그냥 본래 쓰는 것처럼 뭐 복장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2,000명으로 상향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이 참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문자가 이게 포착되면 되나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정되는 인물입니까? 그렇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지칭한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휴대전화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국회 사진기자단에 의해 촬영이 됐는데요. 사진 속 내용을 보면 권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는 보내니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표기가 돼 있고 발신자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권 원내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잠깐만 우리 지금 노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된 인물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이름만 이렇게. 근데 뭐 사실 확인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름 쓰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인데. 뭐 다른 사람을 추정 뭐 예를 들면 뭐 사모님을 그렇게 저장했거나 자기 아내분을 예. 부인을 윤석열 대통령 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권성동 예. 원내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메시지가 공개된 거에 대해서 또 어제 사과했잖아요. 예,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인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추정보다는 이제 확인됐다고 보는 게 맞는. 뭐 근데 저는 아나운서 태도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네. 일단은 그 추정되는 인물, 그 메시지. 저는 저도 국회 이제 그 총회실에 가보면 기자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은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거든요. 다 그 대포 같은 망원렌즈 다 끼고 지금 보고 망원렌즈가 계시는데. 얼마나 비싼 걸 그걸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동안 망신당한 사례도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사진 보다가 네.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한데 아니 이게 메시지를 일부러 노출했나요? 아니면 이게 실수로 노출이 된 건가요? 저도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이 일이 터지고 저 수많은 기자분들이 저한테도 사실 전화를 그러니까요.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우선 일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의도적으로 노출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을 의원들이나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노출하곤 했지만 대통령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노출한 사례는 전 제가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이거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대통령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라는 것은 굉장히 맞습니다. 보안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게 것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그럼요. 어떤 내용이든.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공개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큰 정치적인 파장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제 이 공개된 메시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외부적으로 드러났던 태도와 아하. 실제 내심의 의사가 다소 달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이렇게 않습니다. 보긴 어렵다. 일단 그 보통 역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던가요? 어떻습니까? 또 대통령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별로 대통령들이랑 친하지 않은데 예. 뭐 그래도 다들 전 사용하지 근데 않았겠습니까? 네. 그 문자 메시지 하는 건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 대통령 중에는 어떤 문자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되게 보안 신경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 이렇게 그냥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근데 못했는데. 뭐 제가 아는 분들도 대통령과 최근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다라는 거는 저도 듣긴 그렇습니까? 했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좀 전에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언급을 좀 하셨는데 특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게 조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당무 불간섭 원칙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걸 뭐 의견을 포출하는 것을 바로 직접적인 당무 개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특히나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의 일이라서 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갈등이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윤핵관과의 갈등이 있다라고는 표현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갈등을 언급한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강한 워딩을 쓰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의견들이 뭐 윤핵관들에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뭐 의혹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윤리에서 중징계 6개월 당원권 정지 받고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 의심한다라는 등의 얘기도 많이 했었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을 이준석 대표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 거죠. 울릉도에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울릉도에서 바다를 보는 모습. 네네. 그리고 울릉도에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이나 뭐 이런저런 지원에 대해서도 열심히 올려놨던데요. 흑산도, 울릉도 늘 섬에 대해서 열심히 또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유 근데 우리도 천하람 변호사랑 친분이 두터우니까 두터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이제 뭐 두텁다 얘기도 안 들었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이준석 대표는 왜 섬으로 자주 가시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늘 블루오션을 찾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요? 다른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챙기지 못했던 특히 저희 정당 입장에서는 2030 청년이라든지 청년들. 뭐 호남이라든지 서진 정책. 네, 그리고 지역으로 놓고 보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뭐 영남, 호남, 충청 뭐 어디를 막론하고 네. 섬 지역은 다소 좀 이렇게 소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챙기는 것 같고요. 저는 윤석 대표가 이 국면에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보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보고 또 더더군다나 제가 오전 중을 확인하니까 뭐 신인규 전 대변인 아니 박민영 대변인 같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 국민의힘에 상당히 좀 화가 잔뜩 저는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젊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비단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을 좀 넘어서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걱정되는 우리 부분.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추측입니다만은 네. 경찰국이라든지 여러 이슈에서 최근에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전면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한 것 같고 또 바로 이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내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이 좀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아시겠지만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정부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정보 되기가 어렵겠죠. 예,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과거 행동들이 시끄러웠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때마다 필요한 뭐 의견들을 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특히 쓴소리가 나오는 것을 좀 안 좋게 본다라는 인식을 주면 당내 소신파 의원들이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이 사실 더 걱정이 됩니다. 저는 네. 대통령의 지금 정무 인식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노희성 아나운서도 한 말씀 하고 싶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징계받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차기 네. 당대표에서 본인은 1위입니다. 오르고 예.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징계받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지지율이 오르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나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으니 잘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물론 대선기 과정에서 몇 차례 의견 충돌을 뭐 빚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복귀하면서 사실 지지율이 또 많이 올라갔고 당의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은 네. 굉장히 올드하고 구태스러운 선거 운동에서 탈피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정말 서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만 킬로씩 왔다 갔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젊은 뭐 당내에 있는 인재들이 조금 정말 이게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어떤 그런 점들을 보면서 본인들도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강기훈 씨는 누굽니까? 여기 강기훈 씨는 그 옛날 강기훈 씨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분 메시지 강기훈 씨가 나와 있어요. 일단 자유의 새벽당 그 대표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이미 뭐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의 새벽당 같은 경우에 물론 한 정당을 제가 폄하할 거나 뭐 전적으로 겸할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또 강경한 뭔가 극우적인 스탠스를 많이 취해왔던 정당이어서 예. 사실 다소 이분이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언급할 정도면 그렇죠. 그 정도면 알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뭐 이런저런 예. 유튜브 그 극우 유튜버 누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경찰국 관련 소식인데 어제 국무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해당안은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집단 반발 움직임을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은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자, 경찰국 신설안이 공포 시행되는 게 다음 달 2일, 8월 2일인데 이게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천 변호사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어떤 정책이 네. 그 보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나 태도도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저는 태도 사례라고 말씀이시네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경찰국 신설이 방향성이나 내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어찌 보면 경찰의 인사나 뭐 방향성을 사실상 강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더 늘리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법에 규정되어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 정책이 너무나 급박하게 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경찰들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억누르려고 가면서 하고 있고 게다가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은 게 무슨 뭐 쿠데타니 하나회니 이런 극단적인 언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경찰들이 얼마나 사실은 뭐 쿠데타 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경찰들 그래도 뭐 믿을 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쿠데타가 또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테이저건으로 무슨 쿠데타? 그럼요. 뭐 군대도 아니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친 언사들과 강한 태도들이 나오면서 결국 경찰국 신설의 내용은 우리의 어떤 토론의 장에서 사라지고 그렇죠. 태도 논란만 남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또 안에서도 뭐 쿠데타 얘기라든지 뭐 12.12 등등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 의무경찰 출신인데 의경이십니까? 네, 경찰 내부에서 굉장히 다른 의견이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 의무경찰들한테도 SNS 하지 말아라. 굉장히 조용하게 유지되기를 하길 바라고 여론에 비치는 거에 되게 경찰이 민감해서 네. 검사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되게 몸을 사리는 편인데 그런 총경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위험하다. 그렇죠. 그런 요소가 있는데도 너무 경찰들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자, 윤희군 후보자 경찰청장 후보자인데요. 청문회가 8월 4일에 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날 이제 시행이 되면 그 직후에 지금 열리는데 청문회 이거 좀 난리 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청장 청문회는 네.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넘어가요. 거의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보통 네. 경찰청장분들은 계속 이제 공무원하셨던 늘공들이시고 그렇죠. 뭐 음주운전 이런 거 원래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청문회는 아무래도 경찰국 신설 그리고 지금 그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뭐 이런 부분들을 둘러싸고 야당에서 매서운 공격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요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우리 노 아나운서가 좀 브리핑해 주십시오. 주간조선에서 지금 무슨 잘못된 사진 보도가 하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류삼용 그 총경 관련된 얘기인데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보수 성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네. 유삼영 전 서장이 지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에 참석해 인증 아하. 사진을 올렸다 이런 주장이 확산이 된 건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주간조선이 그 내용을 받아 쓴 거죠. 아. 그런 내용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1시간 만에 삭제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기사는 이날 갑자기 또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 팩트는 뭡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사진도 저도 봤는데 예. 딱 봐도 류삼영 총경이랑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류삼용 그래서 총경이 잘생긴 인물이 그 눈에 딱 띄어요. 인물 자체가. 뭐 사진에 나온 그렇죠? 분도 뭐 예. 잘생기셨어요. 근데 예. 이제 아무튼 다르게 생기셨고요. 그 실제로는 류삼영 총경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소속의 다른 경찰 간부로 지금 밝혀지고 이 가짜 뉴스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도를 할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보수 유튜브를 보고 그냥 믿은 겁니까? 맹신한 겁니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예. 봅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 언론 매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뢰성입니다. 그렇죠. 재미는 솔직히 유튜브가 더 있어요. 근데 훨씬 그럼에도 재밌죠. 불구하고 우리가 유튜브가 아니라 YTN 뉴스킹을 듣고 조선일보를 보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조금 더 검증된 믿을 만한 정보를 준다라는 어떤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회상 아나운서, 천하람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